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김휘원 마케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이버 SA 중에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링크 세팅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팅뿐만 아니라 이후 광고가 돌아간 다음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엔 영상에 표시되는 컨택 포인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링크는 어떤 단어를 네이버 창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런 지면들인데, 많이들 보셨죠? 저는 예시로 남자 패션, 남자 상의를 검색했는데, 또 다른 키워드를 검색하면 뭐 쇼핑 검색이 위에 있기도 하고 플레이스가 위에 있기도 한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는 이 파워링크라는 지면이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죠. 이걸 정하는 기준은 네이버의 로직상 문제인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더 많이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노출되는 이 지면 순위가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검색어에서 대체로 이 파워링크 지면이 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탭을 많이 찾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노출되는 경쟁사 광고도 많은 편인데, 이 사이에서 저희 브랜드가 클릭을 받기 위해선 눈에 띄어야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이 있냐 없냐, 흔히 TND라고 하는 뭐 설명이나 제목,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후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인데, 사실 광고주님들이 궁금한 건 제가 지금 드린 설명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이미지를 추가하는 버튼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실제로 세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영상을 위해 준비한 세팅용 계정인데, 보면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지금부터 패션 업종 브랜드의 파워링크 광고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할 텐데, 업종마다 디테일한 차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혹시라도 자기 업종에 맞춘 파워링크 세팅법이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따로 문의 주세요.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네이버 광고가 처음이라면 광고를 진행할 사이트 등록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관계가 없으니 여기 왼쪽 상단에 정보 관리로 들어오셔서 비즈 채널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웹사이트 눌러주시고 이제 광고를 진행할 비즈 채널 이름과 사이트 이름, 그리고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검수되는 과정이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신 다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이제 저는 미리 이런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 놨고, 다음으로는 캠페인 생성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광고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 그 밑에 새 캠페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뭐 어디로 들어가도 첫 단계는 무조건 캠페인의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새 캠페인을 눌러서 파워링크 유형으로 세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워링크 유형을 눌러주시고, 이제 캠페인 이름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하는 편인데, 일단 세팅하는 사람이 가장 알아보기 쉽게 해두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예산이 많아지고 세팅이 복잡해지면 이름만 봐도 대충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인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적당히 보기 좋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나중에 편합니다. 저는 패션이니까 우선 AMPM 상의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예산은 각 브랜드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파워링크 캠페인 하나에만 사용하실 거라면 1 예산을 10만 원으로, 여기서 캠페인이 두 개라면 우선 각각 5만 원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고급 옵션에서는 저희가 기간 설정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며칠만 진행하는 프로모션 때만 이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하면 시작 시간이랑 종료 시간을 걸어두는 게 안전하잖아요.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걸 하려면 자정이 되기 직전에 온 오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기능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고 나면 다음으론 광고 그룹을 세팅할 차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설정해야 하는데, 저는 이걸 캠페인의 이름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는 편이에요. 만약 캠페인의 기준을 저처럼 상의 같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잡았다면 상의 중에서도 뭐 맨투맨, 후드티, 반팔 이런 식으로 나누는 편이고, 이제 추가로 하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 그룹은 청바지, 슬랙스, 트레이닝복, 이렇게 캠페인의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름만 이렇게 해두는 게 아니라 이후에 들어갈 광고적인 측면에서도 이 캠페인, 그룹에 맞는 이미지나 세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서 광고 그룹 이름은 AMPM 상위, 맨투맨으로 설정을 해뒀고 이제 URL은 광고주님들이 이 광고를 소비자들이 클릭했을 때 보여줬으면 하는 사이트 링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세팅한 비즈 채널이 바로 그 링크일 거고 이걸 랜딩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광고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옮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입찰가를 설정할 차례인데 이건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최소 입찰가인 70원으로만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예산은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옵션에서는 저희가 어느 지면에다가 노출을 시킬지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업종이나 브랜드와 안 어울릴 것 같은 지면들은 노출 제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눌러주시고 보이시는 뭐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쇼핑, 줌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노출 제한이 걸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음 PC 모바일 가중치는 저희가 입찰가를 1,000원으로 설정했다고 쳤을 때 100%라면 1,000원, 70%라면 700원만 입찰가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커머스,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업종에서는 모바일의 반응도가 더 높고 DB 상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PC의 반응도가 더 높은 편이라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검색은 여기서 설명하는 그대로인데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와 비슷하다면 광고의 노출 범위를 확장시켜서 저희 파워링크 광고를 노출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키워드 등록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과 동일 비중이 있는데 우선 뭐를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성과 기반 노출을 활용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광고 세팅은 마케터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이 어떤 공식 같은 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단위입니다. 생성된 그룹 내에서 이렇게 새 키워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저는 맨투맨 그룹이니까 맨투맨, 남자 맨투맨, 오버핏 맨투맨, 기무 맨투맨, 여자 맨투맨 뭐 이렇게 5가지를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걸로는 저희가 이제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5개 정도만 잡아두면 그만큼 노출 범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도구, 키워드 도구로 들어오셔서 제가 잡은 키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 여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관되는 검색어들이 나오고 여러 지표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 브랜드와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쭉 추가를 해보면 저희가 어떤 검색어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미리 이렇게 20개 정도를 잡아뒀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가를 조정해야 할 차례인데 만약 저희 브랜드의 메인 상품이 남자 맨투맨 티라는 걸 메인 상품으로 팔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가 뭐 남성 맨투맨, 남자 긴팔티, 남자 맨투맨, 남자 맨투맨 오버핏, 남자 오버핏 맨투맨 뭐 이렇게 5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우리 브랜드 광고가 다른 광고들보다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 입찰가 변경에 입찰가 일괄 변경으로 들어가요. 다음으로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PC 아니면 모바일 기준으로 몇 위에 노출시키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모바일 검색 1위 평균 입찰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둬서 1380원, 147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850원까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에서 우리가 선택한 키워드를 1위로 노출시키고 싶으면 평균적으로 클릭 한 번당 이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키워드들만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뭐 1위로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적당히 밑에 내려놔도 되는 키워드들이 나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위 맨투맨으로 쪼갠 것처럼 그룹을 더 쪼개면 되겠죠? 뭐 상위 맨투맨 1위 키워드 아니면 상위 맨투맨 3, 4위 키워드 이런 식으로요. 광고를 돌려보다 보면 효율이 높은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 키워드들을 전부 1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1위 키워드로 잡아놓고 나머지들의 입찰 순위를 조금 내려놓으면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인데 처음 화면에서 보셨던 이런 문구들 있죠? 이건
여기 그룹에서 키워드 옆에 있는 소재로 들어가 주셔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반응형 소재는 여러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TND를 등록해 놓으면 AI가 알아서 조합을 해주는 거고, 단일형은 저희가 노출시키고 싶은 제목과 설명만 등록을 해두는 건데, 저는 우선 이렇게 단일형으로 미리 설정을 해뒀어요. 이건 이커머스 기준으로 진짜 대충 설정한 게 아니라면 뭘 하든 효율의 차이가 비슷비슷해서 이 부분에서 엄청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확장 소재인데, 아마 실제로 파워링크를 돌려보신 광고주님들은 대행사에서 이걸로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뭐 서브 링크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멘트들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커머스에서 파워링크는 브랜드명만 잡고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정을 막 해두지는 않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확실히 CTR에서 클릭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총 4가지가 메인인 것 같은데, 여기 이미지랑, 그리고 서브링크, 그리고 이미지형 서브링크, 홍보 문구, 이렇게 4가지인데, 이거를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미지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오른쪽에 메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고, 이미지형 서브링크는 저렇게 카테고리로 이미지를 등록해 놓은 거, 홍보 문구는 매일 신상 업데이트 7% 할인 같은 문구, 서브링크는 여기 탑, 아우터, 이것처럼 문구로 카테고리를 나눈 확장 소재들입니다. 하고 안 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해두는 게 확실히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죠? 그럼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이제 대시보드에서 보는 데이터랑 다차원 보고서를 통한 데이터로 나뉘는데, 대시보드에서도 어지간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 기본 설정, 새로운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성과 지표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대시보드 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조절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어디까지나 대시보드 상이라서 저희가 흔히 데이터를 쪼갠다고 하죠. 디테일하게 이걸 분석을 하고 광고에 적용시키기에는 이 대시보드 상의 데이터만으로는 무리가 있어요. 예시 중 하나로 여기 제외 검색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검색어에서 전환이 났고 뭐 어떤 검색어에서 전환율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간접 전환 데이터라는 걸 포함시키지 않은 값이거든요. 간접 전환은 광고를 통해 클릭을 한 다음 그 즉시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구매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도 결국 광고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서만 보고 제외 검색어를 걸었다간 효율이 급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로 데이터를 보는 이유인데, 이 다차원 보고서는 왼쪽 상단에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제 뭘 보셔야 하는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새 보고서, 기본, 캠페인,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필요한 것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다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큰 부분부터, 모든 업종은 DB랑 이커머스라는 업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DB는 저희가 흔히 아는 병의원, 보험, 유학원 이런 것처럼 구매가 아니라 상담, 문의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요. 이커머스는 뭐 방금까지 예시로 들었던 패션이나 뷰티나 리빙이나 뭐든 온라인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각 업종별로 봐야 하는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DB의 경우에는 DB당 단가, 한 건의 상담, 문의 등을 확보할 때 드는 평균적인 광고 비용을 첫 번째로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전환율, 클릭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중요한 건 문의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클릭률. 이게 낮다는 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 자체가 후킹성이 없다는 거니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바로 로아스입니다. DB가 문의 한 번당 드는 평균 비용을 가장 첫 번째로 본다면, 이커머스에서는 광고 대비 수익률을 가장 메인으로 취급합니다. 최종 목표 자체가 구매니까 매출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핵심 지표들에서 보통 광고주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 정도면 잘 나왔나요? 얼마가 나와야 잘 된 건가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DB든 이커머스든 각각 마진율에 따라 효율을 다르게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잘 나왔나요? 이런 질문에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는 브랜드의 상황에 대한 그 내용들 전달 주시면서 문의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파워링크라는 광고를 데이터랑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커머스를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 아무래도 파워링크라는 광고 자체가 DB 업종들이 메인으로 활용하는 편이라 이쪽 분들은 대부분 다들 기초적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그렇다고 DB 관리의 디테일한 내용을 영상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딥해져서 이건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제안이든 컨설팅이든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커머스에서 파워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세팅단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해요. 잡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유사한 키워드를 더욱 확장하고 중요도별로 입찰가를 차등 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즉 파워링크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나는 광고인데 이걸 어떻게 찾는지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대략적인 방법은 처음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 조금 더 이커머스 업종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차원 보고서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실제로 제 광고주님의 데이터를 임의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가린 부분은 브랜드 키워드라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왼쪽부터 캠페인 유형, 캠페인, 검색어, 검색어 유형,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희가 선택한 지표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제일 왼쪽을 보시면 캠페인들이 다 쇼핑 검색이죠. 파워링크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쇼핑 검색이 나오나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세 번째에 보이시는 검색어가 파워링크의 키워드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어들 중에서 전환이 일어난 것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구매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검색어들을 모아서 파워링크 키워드로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키워드를 쇼핑 검색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것도 구매 의도가 확실한 것들로. 특히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이렇게 짧고 긴 검색어들이 전부 소비자들의 니즈와 연관된 키워드들이잖아요. 강아지 분리불안 장난감 같은 저렇게 긴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의도가 이것저것 붙어서 길어졌다는 의미예요. 저 롱테일 키워드의 특징은 검색량 자체가 적어서 노출 클릭 수도 같이 적은 대신에 그만큼 실제로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강아지 장난감은 그냥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강아지 분리불안 장난감은 실제로 분리불안 완화에 좋은 장난감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출 클릭이 적으니 입찰가 자체는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해도 저렴한 편이고, 의도 자체는 높으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하겠죠. 그냥 강아지 장난감, 노즈워크 이런 메인 키워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렇게 롱테일 키워드를 섞어 쓰는 게 실제로 매출 볼륨 확대 측면에서도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파워링크 광고가 뭔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데이터는 어디서 보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영상에 담기에는 어렵다 보니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느라 이미 알고 계시거나 좀 모자라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우리 브랜드에 맞는 맞춤형 전략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회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